안녕하세요, 파워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월과 7월 초에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퍼드가 몰려왔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마운트 곡수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필요 이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장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7월 초에는 비트코인이 한때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인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한때는 시즌 종료설까지 얘기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운트 곡수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퍼드는 이미 작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었던 부분이고, 심지어 파이만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던 제 채널에서조차 2024년에는 가파른 상승 후 이런 퍼드로 인해서 조종이 올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 중 하나였고요. 이렇게 하락 재료의 일정까지 잡혀 있었던 만큼 큰 상승 후 당연히 조종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현재는 저점 대비 20%까지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후에 이제는 실거래가 조만간 시작이 될 예정이고, 또 올해 미국 대선이 또 남아있고요.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지나서 비트코인 공급 충격 여파가 오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보통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선 이전의 금리 인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승장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비트코인이 급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재료들이나 현 이슈들을 보면요,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바이든 이 미 행정부가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해왔던 것, 그리고 때마침 암호화폐 약세장이 시작이 되어서 2023년까지 이 약세장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미국에서 상당히 심해졌었죠. 그리고 FTX 거래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도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 때문에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미국의 기업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이 산업이 큰 성장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태들을 다 리뷰를 해보면요, 이 규제들의 빌미를 제공했던 부실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잘못들도 분명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권이 너무 강력하게 반암호화폐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더 크게 확대 해석이 되고 어떤 암호화폐 시장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나 여러 기업들이 무작정 규제만 되는 느낌이 또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규제를 당하더라도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규제 라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 기준 라인 자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보다 여러 이슈를 통해서 지지율에서 격차를 좀 더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확률이 좀 더 객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180도 이 입장을, 스탠스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여러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 선거 전략 중 하나이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미디어도 있지만은요, 현재 트럼프의 행보나 여러 공식 석상에서의 인터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미 현 정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암호화폐 투자자들 관련 이 산업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는요, 대선 캠페인을 암호화폐로 지금 기부금을 받고 있고요. 이미 2024년 2분기에 약 300만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 기부금을 얻은 상태이고요. 또 본인의 네 번째 NFT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호화폐를 본인의 커리어에 직접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보다 암호화폐 관련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냥 말로만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을 하고 이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진정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블룸버그의 오늘 속보 기사를 보면 이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미국에서 채굴을 해야 된다, 메이드 인 USA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이 암호화폐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요,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JD 벤스라는 인물은 엄청난 친암호화폐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이 JD 벤스라는 인물을 분석을 하면서 미 부통령이 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JD 벤스는 전직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비트코인 투자자이다. 미국 상원에서 웹 3.0을 가장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웹 3.0에 대한 지지가 말뿐이 아님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 당선되면 백악관은 곧 강력하고 깊이 있는 정보에 입각한 친암호화폐 성향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래를 보면은 어떤 컨퍼런스에는 벤스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행보들을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부분이 단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 행정부는 실제로 친암호화폐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 이야기를 잠시 해봐야겠는데요. 파이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미국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고 메인넷 공식 출시를 앞두고 전 세계 약 6천만 명의 유저를 이미 모아둔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이에서는 이 스텔라의 기술을 포커시켜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 리플과 스텔라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프로젝트는 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이 규제와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미국 SEC와 수년간 소송 중이고요. 또 스텔라는 물론 비영리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미국 CFTC의 글로벌 자문위원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 스텔라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의 CBDC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들에 비해서는 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이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성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어팀에서는 이 오픈 메인넷 공식 출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암호화폐 관련 이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또 한 예로 2022년에 당시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이었던 오픈시가요.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법인으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규제법을 따르는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란의 핵 개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의식한 조치를 통해서 미국에 제재하는 이란 유저들을 이 오픈시 플랫폼에 차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파이도 이란과 같은 미국 제재 대상 국가에게 여러 제재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파이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의 유저들 KYC를 또 진행을 하는 만큼 이 미국 규제법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파이의 메가모더인 GOTM은 7월 16일에 텔레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미국에서는 훌륭한 암호화폐 뉴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JD 벤스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멋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JD 벤스는 이 피터 틸은 페이팔 창업자이고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인데요. 이 피터 틸을 위해 일을 했었고 피터 틸도 이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마찬가지로 스탠포드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JD 벤스가 친암호화폐 인물이라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파이에게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에게는 호재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스탠포드대 출신인 피터 틸의 기업에서 2013년부터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파이는 벤처 캐피탈의 큰 지원을 받고 성장한 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하지 않은 또 암호화폐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VC가 지원하는 화려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기업인이 나서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지원 사격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의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는 스탠포드대 박사 출신들이 주축으로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꾸준하고 조용하게 이 스탠포드대 협력 업체 중 하나로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프로젝트가 정식 출시가 되고 어떤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상태로 좀 더 자유롭게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킬지도 모르겠다. 그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